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순환기내과 조동혁이라고 합니다. 심장 검진을 받게 되면은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고 굉장히 놀라시고 이렇게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천성 심장 전문의 정조은 교수님과 함께 심장에 구멍이 났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연세의대 소아심장과 정조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구멍이 생겼다. 영어로는 ASD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심방중격결손이라고 하고요. 또한 VSD,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이 두 가지 심장 질환이 구멍이 났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심방중격결손은 오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있는 벽에 있는 결손을 통해서 혈류가 새는 기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폐 혈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심방중격결손은 그 폐 쪽으로 넘어간 혈류가 다시 심방중격결손을 통해서 오심방과 오심실을 거쳐서 폐 혈류로 유입되면서 폐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실중격결손은 그 좌심실과 오심실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통한 결손을 통해서 혈류가 새는 그런 기형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결손이 아주 크거나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그 결손을 치료하지 않고 막지 않으면 결국은 폐 동맥 그 압력이 올라가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폐동맥 고혈압이 고착돼서 결국은 그 이전으로 치료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알츠하이머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장 안에서 이렇게 피가 돌게 되면 심장이 원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알츠하이머 증후군 같은 게 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이런 구멍이 이제 생기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심방중격결손은 그 선천심장병의 5 내지 10%를 차지하는 아주 흔한 병이기도 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심실중격결손은 소아에서 주로 진단하게 되는데 선천심장병의 25 내지 30%를 차지하는 흔한 병입니다. 선천심장병은 대부분 임신 3개월 이전에 심장이 완성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장이 발생되는 임신 초기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선천성 심장 기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시기에는 다른 기형도 잘 발생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대체로 신생아 100명당 약 4 내지 5명에서 신체적인 기형이 발견되고 또 신생아 100명당 1명꼴로 선천성 심장 기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 간, 인종 간에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보면은요, 다운 증후군과 같이 유전적인 염색체 질환이 있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풍진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항경련제나 항부정맥약, 그리고 정신과 약 같은 그런 약물에 대한 복용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전적인 원인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되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예방법도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생기는 원인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임신기 동안 임신 중에 무엇을 잘못 먹거나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이가 이제 가진 가족 간에는요, 그런 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특히 부모님들, 특히 아이 어머님께서는 심한 죄책감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로 나아가서는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부당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모의 잘못으로 심장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또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명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 오시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본인은 구멍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아왔고 어떤 분들은 이런 구멍 있는데도 군대도 잘 갔다 왔다.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런 구멍이 보통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그리고 보다 조기에 조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진단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고요. 아주 어릴 때 진단 내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연세가 드셔서도 진단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병 자체는 3가지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우선 심방 중격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흉부 X선 사진을 찍게 되면은 심장이 많이 부어 있고요. 그리고 폐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전도를 해보면은요, 심장축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우측 편연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우심실 비대 소견이 같이 있게 되는데 보통 심장이 커지니까 우심실 비대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결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같이 있는 다른 뭐 심장 기형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방 중격결손 같은 경우에는요, 우심방과 우심실 그리고 폐 동맥이 굉장히 커져 있고 확장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 중격결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이제 자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이제 결손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4가지 형으로 제가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쉽게 자연적으로 잘 막혀서 저희들이 성인기에는 일부 막혀서 이미 자연적 폐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긴 한데 판막 밑에 있는 결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판막이 손상될 우려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긴 하고요. 최근에는 뭐 흉터 없이 이제 제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술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진단을 받으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냥 흉터 없이 시술도 잘 할 수 있고 수술을 하시더라도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라도 이런 엑스레이나 심전도를 봐서 이런 약간의 이상 소견들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시점에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저희들이 보통 아프지 않게 통증 없이 그리고 손쉽게 환자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고 저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여서요. 저희들이 선호하고 있는 검사고 제일 첫 번째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 네, 그러시죠.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에 심방 중격결손으로 확진 받으신 분의 저희가 심초음파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은 이제 4개의 방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결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칼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차공 심방 중격결손으로 진단받으시고 지금 이제 시술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례 공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치료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모든 분들이 다 구멍을 막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된다면 뭐 수술도 있고 아까 흉터 없는 시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네, 심방 중격결손 같은 경우에는요. 구멍 크기가 결손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사실 느끼는 증상도 없으시고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추적 관찰만 잘 하시면 되시는데 요즘처럼 이제 또 오래 사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 줄 모르니까
검사를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우심실이 커져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수술 없이, 그러니까 흉터 없이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혈관으로 이용해서 네. 기구 삽입술을 통해 가지고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입원 기간도 굉장히 짧고 하시기 때문에 네. 하시고 나면 많이 좋아하시긴 하고요. 며칠 정도 입원하게 되실까요? 대부분은 3박 4일이나 아, 네네네.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4박 5일 있는 네네.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예, 그 정도 기간이면은 수술에 비하면은 한 절반 정도로 네네. 단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적 치료가 네.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시술로서 하는 치료가 이제 네. 제일 첫 번째 시술 방법, 이제 치료 방법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모든 그 심방 중격 결손을 시술로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긴 네. 하고요. 네. 아주 큰 결손인 경우에는 네. 막을 만한 그 기구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네. 경우도 생기긴 하고요. 네. 그리고 구멍 자체가 2차 공이 아닌 1차 공이거나 다른 뭐 타입인 경우에는 네. 할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네. 네. 하나 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그러면은 시술을 하지 않고 구멍이 작아서 지켜볼 때 얼마마다 병원에 가야 될지 초음파를 또 얼마마나 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교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네. 저희는 보통 이제 1년이나 2년마다 네. 오시라고 네. 저도 하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3년마다 오시는 분들 네. 계시긴 하고요. 네. 네. 또 코로나 그 코비드 19 감염 때문에 네. 병원 오기 측온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네. 네. 더 이제 늦어지긴 하긴 하는데 네. 아주 작은 결손이들에도요. 네. 그걸로 통해서 연세가 드시면 혈전이나 네. 또 부정맥 뭐 이런 또 그런 위험도 네. 또 감안을 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 전문의 진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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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심실 중격결손 같은 경우에도 네. 과거에는 다 수술적 치료가 주된 치료법이었는데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기구 삽입술로 네, 네. 이제 할 수 있는 게 보험 급여도 되고 아, 네. 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사실은 아, 네.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오는 질환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PFO, 이제 난원공 개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질환은 무엇인가요? 네, 난원공 개조는 사실 저희 선천수 심장병 영역에서는 뭐 태아기 때 있는 네. 정상적인 네. 그 심방 중격 결손에 있는 그 구멍의 흔적이라고 사실 표현을 네. 하긴 하는데요. 네. 네. 소화기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성인기 때 사실 문제가 되긴 네. 합니다. 네. 그 심장내과 교수님이신 스님께서 더 많이 네. 보시지 않을까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중요도를요. 네. 네. 일단은 이 난원공 개존이라는 구멍은 일단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해봤을 때 조사마다 좀 다른데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해야 되는 구멍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구멍을 통해서 정맥에 있는 더러운 피나 혈전 같은 게 넘어가는 경우 중풍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한 뒤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어떤 경우에 치료를 주로 권유하고 계시나요? 주로 이제 저희가 그냥 심장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직도 초음파를 해서 구멍을 좀 자세하게 보고 이 구멍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좌우 단락이 아니라 우좌 단락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또 이제 이런 중풍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고위험 분에는 그럴 때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로 젊은 분은 아니고 연세가 드신 네네. 분이거나 아주 젊은 분인 경우에는 이제 심방 중격에 네. 뭐 오류가 있거나 네네. 아주 모양이 이상한 경우에는 네네. 그런 막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시술을 통해서 막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심장에 구멍이 났다고 표현되는 심방 중격 결손 그리고 심실 중격 결손 마지막으로 난원공 개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고 평생을 쉬지 않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장에 구멍이 있는지 질환이 있는지 적절한 시점에 심장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선천성 심장 초음파 전문의 정조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